오늘 아침에 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심을 모았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던 첫날 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멈칫거리면서 한참 울다가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전혀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이 오늘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이 그날 첫날 독방 지저분하다, 도배를 새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치소 측에서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여자 수용동에 당직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무실을 이틀간 그 숙소로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또 입장이 달라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계속 부인을 하다가 조금 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해야 했고 그래서 임시로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 이틀간 취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놀라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이 도배를 좀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도배는 무슨 도배냐. 그 규정에도 없고 절대 해줄 수 없는 거다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총무과장이 도배해준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은 2013년 이후에 도배 등이 한 번도 해준 사실이 없는 방이어서 그 독거실이요.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을 해서 도배 등 거실 정비 작업을 진행해줬다. 자,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일단 뭐 두 가지는 뭐 그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도배를 해줬다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감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있는 독방에서 있지 않고 결국 임시로 여자 수용 사무실에서 잤다는 거잖아요, 이틀이요. 이제 간수들이 지낸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체를 과연 구치소, 구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도소에서 들어가면 거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럼 네. 당연히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정해진 독거방이 됐건 홍거방이 됐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이 부분 자체는 명백히 이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요. 그 다음에 구치소 내에서 도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일반 어떤 교도관들이 묵는 어떤 그 숙직실이랄지 대기실 그런 데는 뭐 도배 가능하겠죠. 그런데 구치소 내나 교도소 내에서 도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 이런 분을 보면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좀 반영이 됐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나는 들어가서 못 자겠다고 끝까지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구치소에서 다 받아들여서 이런 걸 대우해주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넓은 독거방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뭐 샤워실, 접대실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특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방 터서 쓰게 한 것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게 마치 청와대 관저도 아닌데 정말로 도배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건 뭐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고요. 네네. 박 대통령이 지금 현실 상황을 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엇보다도 좀 놀라운 거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독방에 있으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도소의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는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양측의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이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랬지만 이렇게 부당한 무리한 요구를 했겠느냐 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정 당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아니냐. 그 양 측면을 봐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는요. 그간의 어떤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군부대 갈 때 인천시청 갈 때 한 번 일형인데 변기를 갈았잖아요.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1박 호텔에서 샤워 꼭지 바꾸고 침대 시트 갈고 뭐 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그 평생 살아온 그 스타일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굉장히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멘붕이 왔을 거고, 그런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의 연장선상에서 뭐 도배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은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교정 당국에서,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또 나름대로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 조치들을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상 뭐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응답하는 식으로 해갖고 또 불필요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는 점, 이건 교정 당국의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서울구치소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전에 이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를 저희가 이제 언론이 만났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 정도 해준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맞다면 그 자체가 완벽한 특혜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말을 바꾼 건 이 말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네,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울 구치소가 아니라 호텔 룸서비스도 아니고 이거 그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만 별도의 그 특혜를 주는 것들이 대통령의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해서 교정당국이 이럴 텐데 비근한 예로 흘러나온 얘기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교도소장이 소장방에서 그 면회 시간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네, 쉬는 날에도 공휴일에도 그랬다는 거 보면 교도소장이 영화에 보면 알겠지만 재소자들이 교도소장에 그 응접센터에 앉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공교롭게 그런 영화도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그 국민들이 볼 때 그것조차도 과잉이고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지저분해서 그 도배를 할 수 있고 새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전직 대통령에게만 그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일반 재수자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독방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되면 그런 경우에는 법으로 홍거실에 머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다른 재소자들하고 네. 쓸 수 있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독방으로 옮기든지. 머물게 하거나 네, 그렇게 맞습니다. 분명히 법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실에 당직자들이 묵는 사무실에 묵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서울구치소장이 뭐 정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분명히 독방에 들어가야 되는 그 독방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독방이나 혼거실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엄연히 법규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혼거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뭐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면 다른 독방에 가서 며칠이라도 있다가 옮기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사무실에서 자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치가 아니잖아요. 아니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 이게 무슨 구치소의 구치입니까? 네네. 구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구치의 그 원래 목적 자체를 지키지 않은 거니까 법에 엄격하게 어긋나는 행위고요.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서울구치소의 그 직원들이 얼마나 해이한 정신사세로 근무를 하느냐. 네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법적 처벌에 맞게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요.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3주차의 생활이 또 알려졌습니다. 뭐 다른 재소자의 목격에 따르면 운동 45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뭐 운동장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식사를 거의 못해서 몰라볼 정도로 야위였다. 그러니까 계속된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의 필요감이 있다고 얘기 나왔었고요. 산책을 안 하고 거의 독방에서 독거실에서 지내고 있다. 자, 특이한 대목.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맡긴 영치금 50만 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 5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걸로 일부 물건을 사입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말은 거의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검찰에서 이제 실장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에 한 번 조사 받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잖아요. 근데 사실 조사란 자체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뿐더러 끝나고 또 몇 시간씩 검토하고. 그렇죠. 이게 체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몸으로 따지면 소진 상태로 돼 있을 것이고 또 사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그 전에 거의 공주 같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고 사실 처음에 구치소 들어가서 이제 도배를 해달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했던 걸 바꾸지 못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 냄새도 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도 아마 구치소에서 해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 본인이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밥 자체도 1,440원짜리를 먹는데 네네. 너무나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저 부분은 1차 공판 때 나오면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이 좀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유영아하고 윤전추 행정관, 유영아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에는 절대로 지금 접견을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접견 와도 면회 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본인의 이러한 어떤 민낯을 좀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치소에 내 있으면 사람 대부분이 밖에 나가고 싶어해요. 네. 운동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45분 정도 운동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본인의 외부에 뭔가 민낯으로 알려지는 걸 좀 싫어하는 걸 가장 꺼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체력이 딸린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방문 조사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 날이면 상당 시간을 독방에 누워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김기춘 전 실장하고 좀 비교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김기춘 전 실장은요 독방에서도요 이 팔운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아령을 쥐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팔운동을 하는데 네, 네. 그 독방 안에는 아령 같은 운동 기구가 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라도 이렇게 그냥 아령 운동하듯이 한다는데 네. 그만큼 네. 그 자신의 체력 유지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독방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박 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위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네, 네. 사실상 식사량도 확 줄이고 산책도 안 하고 저렇게 독방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과 비교했을 때 정신 상태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네네. 상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음. 더 본인이 최소한의 그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1차 공판이 이제 열리면 그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네네. 이제 구속 이후에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텐데 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국민들이 야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다. 저렇게 가냘픈 여인을 꼭 여기에 굳이 꼭 이렇게 놔둬야 되는가. 어떤 이런 여론의 어떤 그거를 사기 위한 전략 아니냐.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접견 제한을 해서 소수의 윤 전 주전 행정관이나 뭐 유영아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이 정도만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 지금 대선에 한창 국면인데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이번에 재보선 4.12 재보선에서 나타나서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딜레마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실제로 홍준표 후보한테 제안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노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준표의 딜레마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를 의식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내가 두 큰 흐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그리고 보수 성향상으로 보면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는 강성 친박 흐름들과 네네. 합리적인 보수, 중도적인 보수층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아마 중도 보수, 합리 보수는 유승민 후보 측을 지지하는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 갔을 경우에 네네. 강성 친박의 태극기의 보수표는 얻을 수 있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표가 유승민 후보에게 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친박계 일부에서는 저런 홍준표 후보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개도 놓치고 구럭도 잃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아마 홍준표 대변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을 쉽게 가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담 재밌네요. 개도 놓치고 이 바닥 개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개 잡는 구럭도 놓치고. 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 가게 되면 온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물론 지금도 지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모습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은 네.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뭐 조율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안 만나줄 게 뻔한데 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인데요. 네. 이 체면이 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줄 게 뻔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재준 안 만나줄 게 전 뻔하다고 원장-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건 뭐 거의 저는 99%안 만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안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요 자유한국당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당적을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이제 자유한국당을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 네네.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상 최대의 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자.